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0년 8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 미테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미테구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자리 잡았고 그만큼 많은 독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꽃, 화분, 그림 등을 놓고 갔으며 심지어 일본 정부 관련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시민이 찾아와 꽃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입니다. 그만큼 소녀상을 세우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것인데요.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품의 예술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의미도 담겨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7월 관청에서 설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 설립 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독 일본 대사관이 알게 될 경우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그간 독일 내 소녀상 전시 및 설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해당 관청 및 시설 측을 상대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실제 여러 차례 소녀상 관련 전시가 무산됐고 사유지 공원에 세워진 독일 내 첫 번째 소녀상의 경우는 비문을 떼는 조건으로 겨우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녀상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일본 정부는 해외의 소녀상 전시 및 설치 과정에서 방해를 하거나 철거 압박을 할 때 현지 대사관 및 영사관을 동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방장관에 이어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 독일 정부에 철거 요구를 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베를린시 미테구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테구청은 제막식 9일 만인 10월 7일 코리아 협의회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거의 이유로는 소녀상의 비문이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것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왜 굳이 다른 나라에 소녀상을 설치해서 문제를 키우느냐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분단과 통합의 역사를 가진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베를린은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과거 나치의 본거지였던 베를린은 통일 이후 과거사 반성과 함께 극우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견제의 상징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 미테구가 소녀상을 받아들인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동상 설치에 동의한 것입니다. 즉 소녀상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베를린 시와의 협의와 허가를 거쳐 설치된 합법적 조형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식으로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녀상을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철거 결정을 시키게 하였을까요? 일본의 방법은 거짓말과 로비였습니다. 독일은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파시즘이 발현되는 하나의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치 시대를 반성하는 근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을 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일본은 소녀상이 본래 상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인권을 퇴색시키기 위해 소녀상을 한국의 민족주의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충돌을 상징한다는 거짓말을 통해 독일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상은 분명 독일 현지 시민단체가 독일 정부의 허가를 거쳐 설치한 조형물로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교적인 문제가 성립할 수 없는 민간 활동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물밑에서 다양한 로비 활동을 통해 소녀상 철거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비와 거짓말이 미테구청 하나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독일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일본의 뻔한 수법과 거짓말이 탄로나자 유럽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철거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당국의 철거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독일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에 약 3,000명이 서명하면서 독일 시민사회에서도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언론의 반응을 보면 이번에 일본이 정말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일의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은 14일 관련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자책골을 넣었다.
일본이 오히려 독일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알리는 운동을 했으며 덕분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풍요로워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도 13일 기사에서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역사 분쟁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미테구청의 논리를 비판하며 이런 논리라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에서의 범죄, 홀로코스트, 베를린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신문은 더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적으면서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 전쟁의 책임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자국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비판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예술계에서도 소녀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베를린 조형예술가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이 다른 국가 정부의 압력으로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베를린 자유대, 튜빙겐대, 라이프치히대 등의 교수진들이 소녀상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현지 시민단체 메티카 몬디알레도 소녀상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실제했던 문제이고 이를 유엔에서도 인정했다며 미테구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독일 전역에서 집중 포화를 맞은 미테구는 철거를 보류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압력과 로비에서 비롯된 철거 명령이 오히려 베를린 시민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켰고 과거사를 덮으려는 일본의 잘못까지 홍보하게 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의 로비 활동이 고맙게까지 느껴질 지경입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자 일본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독일과 교류를 끊어야 한다. 한국의 날조된 역사가 전 세계에 퍼졌다. 한국의 거짓말 때문에 현지 일본인들이 공격당하고 있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일의 소녀상 철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녀상 철거가 결정된 10월 8일 일본의 시민단체 나데시코 액션에는 하나의 글이 올려왔습니다. 이 글에는 베를린 시장과 의회 의장, 미테구 청장 및 구의원 등 여러 명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도쿄도와 미테구와 자매구 관계인 도쿄 신주쿠 등 관련 부서의 연락처까지 총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소녀상 철거를 이끌어낸 일본과 이에 일조한 독일 관계자 모두에게 덴토스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덴토스는 전화 돌격이라는 뜻으로 불만이 있거나 칭찬할 만한 기관이나 기업을 표적 삼아 조직적으로 팩스, 전화, 이메일을 보내는 항의 방법입니다. 나데시코 액션 이들의 활동 목표는 위안부라는 거짓말에 종지부를 찍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에 칭찬을 하자는 식으로 연락처가 올라왔지만 소녀상 철거 보류가 결정된 이상 이제는 철거를 강행하라는 항의 전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의 당국의 전화 테러라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일본은 국가적으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직접 움직이고 민간에서는 나데시코 액션 같은 시민단체가 전화 테러까지 불사하며 민관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당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검증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관련 논쟁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자기가 종지부를 찍었으며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전범국 전 총리이지만 슈레더 독일 전 총리와 정말 비교되는 발언입니다. 일본은 민관과 전 총리까지 한화가 되어 거짓말로 일관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도 베를린 소녀상에 대한 관심을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